문득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참, 당신 지난 그 3일 전에, 나흘 전에 당신 그 저녁에 왜 늦게 들어왔지?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먹던 이 밥숟가락을 갑자기 멈칫멈칫 하더니 갑자기 눈동자를 가만 보니까 남편의 눈동자가 왼쪽으로 가야 될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사흘 전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갓집에 내가 갔다 왔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무엇일까요? 예, 그 아버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이야기를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실 얘기가 출근을 다시 했답니다. 당신 오늘 출근하지 말고 얘기 좀 해. 그래서 출근 시간을 1시간이나 무려 늦춰가면서 남편에게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출근을 했던 거죠. 결국 남편이 실토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토하겠냐? 눈동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도 그동안 잘 모르고 알지 못해서 거짓말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남편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자, 보통 부모님께 어떻게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서초에서 학생을 이제 진로 학습 코칭을 하는데 이 친구가 요즘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전공 적성이라는 시험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학원을 되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기 싫은 나머지 학원을 월 수급마다 가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제 되게 힘들다고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네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 이제 위로한다 치고 이제 이 친구한테 계속 마음을 읽어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학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학원을 간지 안 간지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학원에 갔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학원을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예. 이렇듯 보통 눈동자는 내가 시각형인지 청각형인지 체각형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미래와 과거가 이 모든 눈동자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로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족 간의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각형, 청각형, 체각형 이것이 실제적으로 소통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그 학생의 사례를 잠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학생은 내가 엄마랑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머니는 가만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랑 다음 주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어머니가 눈동자를 어느 쪽으로 돌리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라. 물어봤어요. 했더니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성적표를 받아도 그래 아주 미래가 밝아 보이는군. 좋아 성적 되게 잘 받았어. 노력했으니까 정말 아주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눈이 계속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코칭을 받고 있는 너는 시각형, 체각형, 청각형 중에 뭐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요 어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또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저는 고민을 먼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들을 때는 먼저는 제 눈동자가 어디로 가고 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눈동자가 계속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말을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 느낌이 안 좋아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저 자신을 알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너는 어떤 형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체각형인 것 같아요. 자, 그래? 그러면 엄마랑 대화를 나눌 때 네가 엄마랑 대화를 할 때 엄마가 어떤 제스처와 또 어떤 언어들을 사용해주면 엄마도 너를 이해하고 또 너도 엄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먼저는 엄마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눈이 계속 위로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체각형인 친구들은 보통 보면은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부모님이 어떤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얘기를 다 하지 않아도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보통 시각형 부모님들은 즉각 눈에 보이는 어떤 반응이 와야지만 얘가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나를 생각을 하죠. 근데 체각형 아이들은 반응 쉽사리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각형 아이들이 또 성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또 내성적인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은 내면적으로 느끼고 있죠. 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엄마의 잔소리가 늘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체각형이 쓰는 언어를 동시에 똑같이 사용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네가 성적표가 이렇게 되게 좋지 않으니까 엄마 마음도 참 무겁다. 엄마 마음이 되게 마음이 이렇게 잘 이렇게 안 좋은 경향이 느껴져. 이런 얘기를 해주면 엄마가 내 마음을 잘 읽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글자로 뭘까요? 바로 공감이라는 거죠.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어머니도 생각이 있고 언어가 있고 행동이 있죠.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우리 엄마의 생각을 엿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의 생각이 뭔지 알려면 우리 엄마가 주로 생각하는 것이 언어로 표현돼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엄마가 또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우리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애들도 학생들도 생각이 있고 언어가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이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인정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다음에 언어와 행동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언어와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받아들입니다.